여러분들은 직원들을 평가할 때, 수습기간 중인 직원들을 평가할 때 어떤 방식으로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실시간 채팅창에 제가 가인지 캠퍼스 채팅창과 유튜브 채팅창, 그리고 오늘은 인스타 라이브도 있지만 라이브는 위로 올라가면 제가 못 봅니다. 인스타 라이브 채팅창은 계속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진영 경영자님, 강혁 경영자님, 반갑습니다. 강혁 경영자님, 요거 해주신 거 보니까 저희 멤버십이시네요. 소중한 유튜브 멤버십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라이브로만 방송되는 것도 있고 다시 보기에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자, 지금부터는 다시 보기로 포함돼서 가겠습니다. 수습기간 중 손절해야 되는 직원 특징. 자꾸 늦는다, 인사를 안 한다, 자꾸 까먹는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오늘은요, 수습기간 손절하고 싶었던 직원 한 번쯤 있으셨습니까? 수습기간 경영자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5가지에 대해서 오늘 후반부에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반대쪽 이야기를 해보죠. 수습기간 중에 이런 사인이 있는 사람들은요, 오래 다니는 사람이에요. 참고로 일 잘하는 사람과 100%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보고 제 스스로도 보고 제 경험치로 한 거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뭐 책에다 쓸 내용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이런 특징들이 좀 있어요. 첫 번째, 수습기간 중에요, 질문이 있는 직원은 오래 다닙니다. 질문이 자기의 일에 관련된 질문이든 회사의 상황에 관련된 질문이든 아니면 직원들의 관계 또는 저 사람은 누구냐 뭐 이런 질문을 하죠. 질문하는 방식은 외향적인 사람은 뭐 공공의 자리에서 하는 거고요. 굉장히 이렇게 좀 샤이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1대1로 자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질문이 있는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관심도 많고 자기 하는 일에 대한 관심도 많기 때문에 오래 다니는 특징이 있더군요. 두 번째,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회사의 다른 영역에 호기심이 있는 직원들 오래 다닙니다. 자기 업무와 직접적 상관이 없어도 그 매출 상황은 어떻게 되고 뭐 생산은 어떻게 되고 뭐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그러면 10년 전에는 어땠어요? 대표님은 뭐 이 일 하시기 전에 뭐 했대요? 뭐 이런 질문들 있죠.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오래 다니더군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있는데, 오래 다니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회사 내에 다른 사람들과 자주 만나요. 그래서 내 동료하고만 커피 마시고 밥 먹는 게 아니라 내 동료가 직접적인 동료가 아니라 좀 거리가 있는 동료도 내가 수습기간 중에 그래도 한 번씩은 만나봐야죠. 뭐 이런 거 있죠. 이 퍼스펙티브가 롱텀이에요. 롱텀. 길어요. 내가 1년에 그러면은 직원 수가 50명이면 일주일에 한 명 만나면 뭐 1년이네요. 뭐 이래요. 아예 길게 자기가 마음속에 마음을 먹고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회사 내에 다른 사람들과 자꾸 만나고 관계를 만들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업무 변동이라는 거 있죠. 업무 변동이 영업부에서 내가 인천 지역을 맡고 있다가 뭐 수원 지역을 맡는다든지, 아니면 뭐 영업부인데 영업 지원 쪽으로 좀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생산부서인데 전처리 부서에서 가공부서로 이동한다든지, 물류인데 물류 관리 쪽에서 물류 배송 쪽으로 이동한다든지, 수습기간 3개월이라 하더라도 그 안으로 들어가 놓고 보면 업무의 속성이라 특성이라든가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바뀌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래 다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어차피 그 일도 내가 하다 보면 할 건데 좀 바뀔 수도 있지. 그 일을 어차피 할 일인데 그렇게 하지.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 변동성을 잘 수용해요. 반대로 그것을 잘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오래 다니지 않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제가 참고로 계속 말씀드립니다. 일 잘하는 거랑 오래 다니는 거랑 꼭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구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오래 다니는 사람이 이런 특성들이 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손절해야 하는 직원들의 특징, 이렇게 썸네일 카피를 썼습니다만, 대표 같은 신입사원, 이렇게 대표다운이라고 했으면 좋은 말이겠죠. 신입이지만 대표답다, 그러면 그건 좋은 말이죠. 대표 같은 뭐 이런 표현들 있죠. 대표도 이러면 안 되는데 늦는다. 정시 출퇴근이지만은 꼭 늦어요. 지각할 때 차가 막혔다, 화장실 들렀다, 타던 버스 놓쳤다, 늦잠 잤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 손절하고 싶죠. 개인 사정이 많아요. 뭐 여자친구가 아파서 병원 가야 된다, 보이스피싱 계좌 연루됐다, 뭐 카센터 가야 된다, 학점 부족해서 초과학기 들어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리멤버 익명 사이트잖아요. 올라오는 거죠. 일에 대한 애정이 있죠. 실수하는 거, 뭐 하나 깜빡깜빡 빠지는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이 일에 대한 애정에 관련된 이야기인 거거든요. 베스트 댓글 3개월 전에 정리하세요. 안 변합니다. 10분 전에 와도 지나서 일 시작할 사람이네요. 기본도 안 지키는 사람을 일 잘한다 한들 얼마나 잘할지 눈에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익명 사이트의 회사에 관련된 이야기뿐 아니라 자기가 만난 이른바 빌런 직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뭐 재밌는 거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레전드 신입사원 들어옴. 우리 회사 화장실 갔다가 1시간 있다 복귀한 신입사원이 있어요. 근데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사생활 묻지 말라 이렇게 말했대요. 그리고 학생이 자소서 쓴 거 첨삭해 주는 거 있는데 그거 피드백해 주려고 부장님이 불러서 회의실 들어갔다가 울고 나왔대요. 그러면 뭐 상담 말고 전화 받아볼 거냐 했더니 제가 콜센터 직원인가요? 그랬대요. 근데 아까 1시간 비웠지만 어쨌든 점심 드시러 나갔다가 사장님은 그냥 아유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1시간 채우고 복귀했대요. 그래서 그래도 사람 만들어 보자는 마음으로 경영지원실장님이랑 미팅했는데 싸우고 나왔대요. 그래서 팀장님 이거 몰카냐 의혹을 제기했는데 사장님이 데리고 가서 대화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 회사 사람들은 일 안 하고 면담만 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부장님 내 컨설팅 경력 20년 동안 저런 소통 마인드 처음 본다. 사장님이 나와서 야 10만 원 줄 테니까 그냥 퇴사할 거냐 딜침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협상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퇴직금 17만 원 받고 퇴사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사장님 전 직원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소중한 것을 내가 알게 됐다. 그래서 10만 원씩 보너스를 받았다는 훈훈한 이야기. 맑은 눈의 광인 뭐 이런 이야기. 손절하고 싶은 신입사원 블라인드 익명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있나 봅니다. 저도 뭐 사실은 이런 사람을 직접 뭐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픽고 사이트이죠. 궁금한 건 뭘까요? 물어봤더니 신입사원이 점심은 따로 제공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죠. 일을 시켰더니 잡무하려고 들어온 게 아닌데 뭐 이렇게 투덜투덜 하는 거죠. 그래서 가서 할 수 있는 일을 배워보고 싶어서 뭐 이렇게 좀 뭐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부장님이 포스터 한번 만들어 볼래요?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포스터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요. 해서 이렇게 그래도 한번 해봐라 했더니 하다 보니까 퇴근 시간이 넘은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요거 만들고 있었던 거죠. 요거 하계 워크샵. 하계 워크샵. 근데 이제 밤늦게까지 한 거예요. 요거 하느라고 밤늦게까지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퇴근할 때 야근 수당 확인됐을까요? 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이런 거 야근 수당 자발적으로 한 건데 야근 수당이 있겠냐 뭐 이러니까 밤에 집에 가서 근로기준법 확인하고 이렇게 카톡을 보내는 거죠. 부장님한테. 야근 수당과 관련돼서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저녁 10시 넘으면 야근 수당, 초과 근무 수당 줘야 되는데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보내는 거죠. 결국 수습기간 탈락하죠. 요런 경우 이른바 사회생활 안 해본 애들 특징 거기 있는 문구 그대로 쓴 겁니다. 요런 거죠. 수습기간에 대한 정의가 뭐냐? 최저임금법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90%만 적용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예외 업종이 있어요. 엊그제 제가 말씀드렸죠. 법제처 자료니까요. 수습이란 확정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요거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능력이나 사업장에서 업무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근로의 형태를 의미한다. 많은 기업에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있지만 이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습기간은 3개월 해라. 그렇지는 않아요. 단 3개월이라고 하는 개념이 최저임금에서 90%만 줘도 되는 조항하고 그 다음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3개월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적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수습기간을 우리는 6개월 하겠다 혹은 1년 하겠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단 해고 예고라든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라든가 이런 것은 3개월이 걸려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수습은 3개월이다 이런 조항은 없지만 사실상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이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관행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상에도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서 결정해야 한다. 이게 뭐 민법상의 규정이기도 하죠. 이게 강제가 있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버리는 거니까요. 만약 근로자와 상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 혹은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4조 위반이 되기 때문에 연장이 필요하다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후에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된다. 한편 수습, 인턴 뭐 두 가지 개념이 있고 거의 동의어로 쓰입니다만 약간 개념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인턴은 교육 및 연수가 목적인 거고요. 근로자 요소와 학생 요소가 약간 혼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대학교 3학년들 인턴 쓰면 그 대학교 3학년 인턴 쓰는 거 사대보험 가입합니까? 안 하죠.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인턴 하기도 하죠. 그때 사대보험 가입합니까? 안 하죠. 왜요? 학생 신분이니까. 인턴이라는 개념을 쓰는 거는 약간 학생의 개념, 비근로자의 요소가 약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수습기간은 확정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습기간은 무조건 해고가 가능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경우도. 다만 그 사유라고 하는 것이 무능도 이제 사유죠. 수습기간에는 무능도 사유입니다만 이제 근로에 이제 적합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그 입증 책임은요. 만약에 수습기간에 내가 억울하게 뭐 이렇게 부당하게 차별을 받아가지고 내가 수습기간에 해고를 당했다. 그렇게 진정을 가면요. 현실적으로 그 사유를 회사가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빙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야 된다. 회피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사유에 대해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징계 절차를 밟는다거나 정규직의 경우 뭐 해고 징계를 한다는 것은 뭐 굉장히 이제 까다로운 조건에 있습니다만 수습 기간에는 그런 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를 한다. 뭐 1월 31일자 해고다. 그러면 해고 예고 수당을 2월 28일까지로 해서 30일치, 209시간치를 주든지 아니면 이때 해고를 통지하고 실제로는 최종 출근일을 2월 28일로 하든지 이 두 개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해고 예고 수당이 거죠. 해고 예고가 있지만 3개월 미만인 경우 그렇지 않다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습기간은 기업도 직원도 원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절반, 경력직도 수습기간을 거친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수습기간 탈락자 유형에 가장 많은 경우가 업무 성과가 낮은 유형이죠. 이제 무능인 거죠. 그리고 이제 문화에 적응 못하는 경우, 기본적인 예의나 인성이 안 돼 있는 경우, 동료와의 갈등, 지각, 결근 등 근태가 불량함 이런 것들이 그 다음이 되는 거죠. 구직자 84.4% 직원 채용 시 수습기간 필요해. 구직자들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정규직을 채용한다. 그러면 이제 수습기간을 거치는 것이 이제 상식이다. 84%가 80%가 넘었다. 그러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 통상 이렇게 봅니다. 신입직에게 필요하다, 모두에게 필요하다, 직급자에게 필요하다. 각각 이 정도 비율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래 다니는 사람의 특징을 이 오늘 영상의 초반부에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오래 안 다니는 사람의 특징도 제가 제 경험치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오래 안 다니는 사람과 일 못하는 사람이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오래 안 다니기도 하죠. 어쨌든 오래 안 다니는 사람 특징 1번. 사회생활을 잘 모르는 사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이제 사회생활을 잘 모른다는 것은 대학을 갓 졸업해서 이렇게 첫 직장인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자면 선생님 출신 있죠. 그 다음에 대기업 출신인데 그 한 대기업에서 그냥 오랫동안 있었어요. 뭐 이런 경우 혹은 공무원으로 있었는데 그냥 딱 정해진 어떤 박스 안에서의 일을 했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언더백 기업에서의 업무의 유동성이라든가 일하는 방식의 변화 뭐 이런 특성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갑자기 비닐하우스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온 듯한 느낌을 들기 때문에 조그만 찬바람이 불어도 우리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 자체에 대한 경험이 적은 경우 그 못 버티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사회를 잘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오래 안 다닌 사람의 특징 중에서 가장 많은 경우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단가? 이 조직만 그러는 걸까? 다른 데도 똑같은 걸까를 경험해 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포기하는 경우, 어차피 자기가 인생에서 거쳐야 될 어떤 그 감당해야 될 양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회사에서 오래 안 있는 경우가 이제 가장 좀 이런 경우가 가장 오래 안 다니는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업무 영역이나 변화를 자꾸 좁히는 사람 오래 안 다니는 경우가 많더군요. 신입사원으로 들어왔거나 경력사원으로 들어왔으면 어떤 일을 합시다 라는 대략의 방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 혹은 한 달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업무의 영역이 한 달 동안 했던 업무의 영역이 그 2달째 했을 때는 똑같지는 않잖아요. 좀 새로운 일도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래 안 다닌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런 업무까지 제가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처음에 내가 했던 경험으로 픽스해가지고 다른 일을 이렇게 힘들어하는 경우예요. 이거는 그 변화 자체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변화를 좀 싫어하는 경우에 있죠. 이렇게 업무의 영역을 변화하는 경우, 변화하는 걸 싫어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오래 안 다니는 사람의 특성 중에 해당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른 일로 좀 이동하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어떤 한 조직에 오래 다닌다는 것은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방향성이나 어떤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공감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하는 일이 회사 전체의 지향성에 맞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다른 일을 한다 하더라도 회사 전체에 공헌한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손흥민이 토트넘에 대한 애정이 있으면 자기가 공격수로 뛰든 미드필더로 뛰든 토트넘에 대한 애정이 강하면 그거 괜찮거든요. 사이드에서 뛰든 왼쪽에서 뛰든 오른쪽에 뛰든 팀에 공헌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반대로 예를 들어서 뭐 포그바 선수가 첼시에서 뛰다가 공격을 하다가 미드필더로 가라 그러니까 딴 데 가버리죠. 나는 공격 전용 선수인데 왜 미드필더 하라 그러냐. 뭐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직무에 대한 어떤 애정이 강하다 보면 직무 전문성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직무에 대한 애정이 강하다 보면 회사 내에서 필요에 따라서 약간 다른 일을 해야 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그 직무를 따라서 다른 회사로 가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회사를 가는 게 아니라 그 직무를 할 어떤 곳을 간 거죠. 그 회사가 좋아서 간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강하기 때문에 업무 영역이나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의 변화를 자꾸 좁히려는 사람, 일 못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오래 안 다니는 쪽의 특성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좀 아마 경험적으로 보실 겁니다. 세 번째가 회사 외부의 인간관계가 많은 사람. 이게 악플 댓글 걱정되네요. 일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오래 안 다닌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회사 외부의 인간관계가 많아요. 우리 회사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보다는 기존에 자기가 그 전에 있었던 공간이라든가 회사 외부에 다른 인간관계 있죠.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어느 모임에 가서 인간관계가 있고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회가 많은 거죠. 쉽게 말하면 새로운 기회가 많아요. 새로운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런 자극이나 접촉이 많아요. 결과적으로는 드릴 말씀이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래 안 다닌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정적인 사람이죠. 이렇게 뭐 포괄해서 말씀드려서 뭐 그렇습니다만 주어진 환경이나 회사에서의 지원이나 뭔가 일하는 여건이 있죠. 장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참 감사할 줄 알고 이만하면 괜찮은 거예요. 나 이런 사람들 딴 데 없다고 생각해요. 요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좀 수용성이 있습니다. 수용성 있고 감사라는 마음도 있고 겸손함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경우에는 글쎄요. 이렇게 모든 것이 낙관주의에만 해당돼야 된다. 모든 것이 다 긍정적이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오래 안 다니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부정성 스스로를 못 견뎌해요. 스스로를 못 견뎌합니다. 이것도 힘들고 이것도 힘들고 이것도 힘들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자기 자신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오래 못 견뎌 해서 결국은 이제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떠나는 경우를 직간접적으로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래 일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래 안 다닌 사람의 특징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보셔서 여러분들은 어떤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수습기간들을 보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특성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경험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일반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회사에서 수습
직원이 들어왔다. 그럼 한 12주 정도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12주를 보낼 것인지 그것은 좀 여러분들이 정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말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기 때문에요, 그 자체로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은 그 목적을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부득불 이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서 우리 조직이 최고의 조직이냐, 정말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보내는 것이 가장 적합하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는 사실은 서로 알아봐야 돼요. 서로가 판단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백 기업 수준에서요, 100인 이하 기업 수준에서 제대로 된 수습기간을 보내기 위한 방법들을 그동안 가인지 컨설팅 그룹에서 컨설팅 현장에서도 많이 썼던 방법인데, 그것의 5가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5가지를 무조건 빼먹지 말고 다 해야 되느냐? 예,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중에서 한 2가지 이상은 그래도 우리 회사에 적용해서 시행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경영자 여러분들이시라면 피플팀이나 혹은 경영지원실에게 꼭 전달하셔서 실무적으로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튜터를 잘 세우는 것이 무지막지하게 중요합니다. 하나씩 설명드릴 거예요. 두 번째, 수습 수료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주는 겁니다. 입사 첫날 제시해야 돼요. 세 번째, 일주일에 한 번씩 피드백을 명확하게 해주는 겁니다. 통상 튜터가 해주는 거죠. 네 번째, 자기성장 PT 혹은 미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3개월 지나서 수습 종료하는 타이밍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 인재라고 전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인재인가 아닌가 이런 관점이라기보다는 이미 인재라고 전제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5가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거 튜터예요. 튜터 하면 뭐 가정교사 이렇게 번역이 되겠습니다만, 이제 페이스메이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페이스메이커가 뭡니까? 우리 달리기 할 때, 마라톤 할 때 20km, 뭐 30km 그런 구간까지 이제 우승을 해야 되는 그 사람한테 정말 그 구간의 그 속도를 잘 지켜서 달리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페이스메이커잖아요. 통상 한 30km까지 쫙 페이스 맞춰서 달려주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오버페이스 했으니까 그 사람이 그래도 문제가 없으면 자기 1등하면 되겠죠. 오버페이스를 했으니까 이제 뭐 등 외로 밀려나는, 그게 이제 페이스메이커예요. 튜터는 수습 직원이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직원입니다. 그렇게 튜터는 곧 조직의 얼굴이며 직원 내부의 조직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바꿔서 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사수 혹은 맞선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수나 맞선임은 꼭 100% 튜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맞선임이나 사수가 경영자가 볼 때 이 사람이 페이스메이커 정도로 이 후배를 관리하기 어려운 그런 평가 중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튜터는요, 맞선임보다는 한 단계 위일 사람이 그 가능성이 높아요. 신입사원이 들어왔으면 그 한 대리급보다는요, 한 과장급이 튜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 대리가 굉장한 인재예요. 훌륭해요. 이 사람에게 사람을 맡기면 사람이 커요. 그러면 뭐 대리 시켜도 됩니다. 근데 튜터는 통상 과장급 정도, 그 정도에서 과장급 정도 됐다는 말은 회사에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인정받고 방향성도 좀 이해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튜터를 세워서 튜터가 하는 일이 신규 입사자가 우리 조직의 가치나 문화에 적응하고 3개월간 성장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이야기 나옵니다만, 튜터가 하는 일의 첫 번째가 사모카드, 3대 과업, 5대 해결 과제를 잘 작성해 주는 거예요. 제가 쓰는 용어를 튜터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멘토라는 표현을 안 쓰고 튜터라고 하는 이유는, 멘토라는 단어는 지나치게 인격적이에요. 이게 멘토링 이렇게 하면 전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양성해 준다는 개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부담이 돼요, 그게. 그리고 지나치게 개인적인 영역에 대해서 좀 이미지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냥 튜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정교사, 도와주는 사람 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조금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신규 입사자를 만난 다음에 하는 일이란 뭐냐? 1번 정기적인 미팅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1대1로 만나서 짧으면 15분, 길면 90분,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야죠. 수습기간인데 15분은 만나야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날 오후에 통상 만나서 사모카드 점검하고,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줌으로써 잘 지금 적응하고 있는지, 오해는 없는지 그런 것들 보는 거예요.
신규 입사자의 성장을 돕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신규 입사가 진행하고 있는 일들을 확인하고 우선순위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도 해주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튜터는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난 다음에 튜터 레포트를 작성해서 금요일 날 오후에 노션에 업로드 할 수도 있고요. 회사의 피플팀이랑 소통하는 그냥 대화로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레포트를 써서 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튜터 레포트의 양식은 이렇게 됩니다. 수습사 누구였다. 튜터 누구다. 평가 기간은 이번 몇 주 차였다. 종합의견, 여기 중요합니다. 종합의견 go and stop 쓰는 거예요. 튜터가 이걸 쓰는 겁니다. 종합의견 다음 주에도 함께하고 싶다. 다음 주에 함께하고 싶지 않다. go and stop을 튜터의 레포트로 경영자에게 레포팅하거나 인사팀에 레포팅하는 거예요. 만약에 튜터가 볼 때 이 사람 다음 주에 함께하고 싶지 않다. 이거 손절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인사팀에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튜터가 함께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바로 해고하냐? 그렇지는 않죠. 인사팀이 가서 튜터와 깊이 있는 미팅을 하고 당신이 자세히 봤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 개선의 여지는 없느냐? 확인한 다음에 인사팀이 실시간을 또 만나야죠. 그래서 이건 지금 조금 심각한 상황일 수 있는데 개선할 수 있겠냐? 다시 한번 좀 해볼 수 있겠냐? 그렇게 면담을 해서 벼랑끝 세워서 다시 한번 올라가든지 아니면 정말 헤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뭐 가차 없이 일주일만 일하고 내보내라.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피드백하지 않고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을 그냥 보냈다가 3개월 끝난 다음에 별 이야기도 해주지 않고 적응을 못했다 해서 그 사람을 날려버리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서프라이즈 해고는 너무너무나 모두에게 힘든 이야기고 오해가 생기고 경우에 따라서 회사가 약점 잡히면 적절하게 처리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의 과업, 관찰한 사실이나 근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를 들자면 올리브이고 튜터가 에스더였나요? 평가기간 9월달이었네요. 종합의견 다음 주에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한 주간의 과업, 상세 페이지 제작과 마케팅 전략 수립했네요. 근거, 사실은 일을 배울 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알지 않을까? 라는 가설을 가지고 일을 하더군요. 자신의 일을 끝내고 쉬기보다 다른 사람의 일을 잘 돕습니다. 이렇게 12번을 반복하는 겁니다. 요게 튜터 역할이에요. 수습기간 동안에 요것만 살아나도 튜터가 지정돼 있고 튜터가 주 일주일에 한 번씩 3줄에서 5줄 정도만 피드백을 해줘도 크게 이거 헤어질 일 없습니다. 드릴 말씀 상호 간에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돼요. 단 이것보다 좀 더 잘한다. 이게 이제 사모카드가 입사 첫날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수습 수료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힘든 겁니다. 경영자도요. 입사 첫날 이 사람에게 기대했던 그 기대값하고 일하면서 12주 지나면서 평가하는 눈높이가 그것도 바뀌어요. 그것도 바뀝니다. 개인도 똑같아요. 개인도 내가 이 회사에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12주 지나니까 또 바뀌어요. 그래서 사모카드는요. 첫 번째, 가능한 할 수 있다면 경력직의 경우는요. 입사하기 전에 면접에 합격하고 입사 첫날 통상 한 2주 정도 되잖아요. 그 2주 사이에 상호 소통해서 사모카드를 미리 작성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신입사원의 경우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사모카드를 3개월 내에 중간에 수정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일하다 보니까 와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네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그 기간 동안에 연봉도 조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변동성을 하는 하나의 기준점이다 라고 사모카드를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샘플 보여드릴까요? 사모카드, 자, 인사팀의 과장으로 입사했네요. 역할을 보니까 3대 과업 역할이에요. OKR 관리 첫 번째 역할이네요. 두 번째 A급 인재 확보, 세 번째 조직 문화 만들기. 자, 인사팀 과장의 3대 과업으로 성과 관리, A급 인재 확보하기, 조직 문화 관리하기. 적절하죠? 핵심 내용이 뭡니까? 주간 스프린트 관리하고 A급 인재 유지를 관리하고 직원 만족도 체크하고 해결을 문제하는 거네. 적절하네요. 자, 내려가 보죠. 해결 과제는 뭘까요? OKR로 일하는 문화 만들기네요. 직원들의 성장을 돕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네요. 개발자 채용이었군요. 신규 입사자 정착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 만들기, 직원들의 일에 몰입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 버전업하기, 달성되었을 때 모습, 해결 아이디어, 시기. 오케이. 자, 스프린터, 직원이죠. 강하나 과장이고, 서포터, 홍수연, 아마 본부장이겠죠. 과장이니까 본부장. 이렇게 해서 상호 사인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업무가 단순하다. 그러면 입사 첫날 이거 작성하게 되는 거고요. 업무가 좀 복합적이고 새로운 일이고 경영자가 좀 외부에서 인재를 좀 모셔온 케이스다. 그러면 시간 한 2주 정도는 줘야죠. 그가 업무를 파악하고 사무카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경우에 따라서 회사가 작성해서 개인에게 이겁니다 라고 줄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정해져 있는 업무고 어떤 누군가가 하던 일이 빠져나가고 그 일 그대로 누군가가 입사했다. 그러면 그거 회사가 작성해 주면 되는 것이고, 새로운 업무다. 상호 조율하면서 작성하면 되는 것이죠. 신입사원이다. 입사 첫날 작성하는 것이고, 한 본부장급이다. 한 2주 정도 주고 업무 보고 받은 다음에 그러면 작성합시다. 상호 조율하는 것이죠. 이게 좀 정착이 됐다. 그러면요, 사실은 입사하기 전에 상호 간에 작성하고 세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좀 크게 보시라고 확대해 드렸고요. 예, 인사팀만 하면 안 되겠죠. 마케팅 팀도 북클럽 회원수 3만 명 달성하기, 경영자 콘텐츠 만들기, 물류관리 시스템 만들기, 뭐 이렇게 3대 과업을 했고, 5대 해결 과제, 북클럽 회원 확보하기, 북클럽 콘텐츠 개발하기, 직원을 위한 북클럽 신규 콘텐츠 개발하기, 이렇게 통상 되어지고요. 3대 과업은 조금 지향점과 방향성이에요. OKR로 표현하자면 과업은 오브젝티브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해결 과제는 키 리절트 값에 해당되는 것이다. 요렇게 여러분들 회사에서 OKR이 이미 익숙해졌다. 그러면은 3대 과업 이거는 오브젝티브고 5대 해결 과제 이거는 키 리절트다. 그래서 통상 3개월 이내에 달성해야 될 것이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습기간 탈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안 되면 탈락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3대 과업 5대 해결 과제 3호 카드라고 하는 것은 업무의 방향성과 결과물을 정하는 것이지 이거 안 됐다고 해고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드백을 매주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그 다음 이야기인데, 피드백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피드백과 평가 뭐가 다릅니까? 피드백과 평가 뭐가 달라요? 여러분들 피드백이라는 말은 아침 6시 반에 일어났다. 이게 피드백이에요. 평가는 뭐예요? 일찍 일어났네. 대단해요. 요게 평가입니다. 피드백이란 뭡니까? 키가 191cm다. 이게 피드백이에요. 평가는 뭡니까? 작은 편이네요. 이게 평가예요.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으면 평가가 되는 거고요. 가치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소통하면 그게 피드백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데이터, 정보, 피드백, 평가, 해석. 이렇게 이제 개념이 그렇게 됩니다만, 제가 이렇게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나치게 평가 지향적인 소통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평가하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그에게 보여줌으로써 그의 행동에 집중하도록 하는 겁니다. 태도, 인격, 자질의 문제를 우리가 지나치게 가지 말고 수습 중인 사원들이 바람직한 행동이 무엇인지 알고 눈에 보이는 행동을 발견해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드백에 보세요. 추상적인 코멘트가 아닌 구체적인 코멘트를 하시라는 거죠. 쓴소리가 된다 하더라도 팀원의 행동이나 업무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통제하는 거예요. 김대리, 요 정도 포스터 작업하는 것은 통상 한 3시간 정도면 완료되길 나는 기대하는데 이 작업이 지금 6시간이 걸렸다 그러니까 나 걱정됩니다. 이거 3시간에 완료하려면 내가 뭘 도와줘야 됩니까? 어떤 것을 당신이 더 훈련받아야 됩니까? 요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이게 3시간이면 되는데 6시간 되면은 뭐 사람 2배로 필요하겠네? 요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나 업무 능력에 대한 구체적 정보로 소통해야 돼요. 팀원이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고 이후에 행동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 사후 지원하는 거, 즉각적인 피드백하는 거,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피드백하는 거, 온라인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얼굴을 보면서 주 1회 한 번 만났을 때 최소 15분 이상, 요거 원칙을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팀원의 커리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피드백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팀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거, 필요한 거 피드백해 주는 거, 개선책에 대해서 팀원 스스로 고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런 것들 잘 보셔서 가시고, 참고로 저희 컨설팅 콘텐츠에 있는 것입니다만 사실과 견해를 좀 잘 구별해서 생각, 감정, 느낌, 추론, 평소의 생각, 신념, 신앙, 이게 아니라 자료, 데이터, 통계, 관찰, 경험, 본 것, 들은 것, 만진 것, 요쪽으로 가셔야 돼요. 사실과 견해 연습 칸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될 때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4번째, 자기성장 PT. 요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참 현장에서요, 이거 제가 현장 컨설팅 하다 보면 잘 안 되더라고요. 3개월만 지나도 3개월 동안에 발전한 내용 다른 직원들 앞에서 조금 발표합시다. 그러면 뭐
나 회사 열심히 할 테니까 제발 발표만 시키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있죠. 한국 사람들은 발표 기피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팅해도 괜찮습니다. 경영자와 팀장 그리고 신입사원이 세 사람만 만나요. 그래서 커피 앞에다 놓고 발표하게 하는 겁니다. 이야기하게 하는 거예요. 3개월 뒤에 당신은 어떤 모습이 되고 싶습니까? 아까 사무카드 썼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해도 좋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OATE 목표, 액션, 타임, 이밸루에이션 수술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신체적으로, 지적으로, 정서사회, 영적으로. 그래서 목표는 뭐고 행동은 뭐고 시간은 뭐였고 평가는 뭐였다 라고 OAT 툴로 해도 괜찮고 아까 보여드렸던 사모카드의 결과를 가지고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3개월을 수료할 때 뭔가 통과 의례를 거치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인지 컨설팅 그룹에서는요, 이걸 3개월 수습 기간을 온스라고 부릅니다. 온 스트레칭 첫 글자로 이게 마치 제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네이밍을 했냐면 우리가 유격장에 가가지고 유격에서 뭐 레펠이나 뭐 헬기 이런 걸 하기 전에 지상에서 이렇게 PT 하잖아요. 예. 온몸 비틀기 뭐 이런 거 있죠. 팔 벌려 높이 뛰기 뭐 최초 15회. 그래서 마지막 구호는 과감하게 생략합니다. 그런 거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구호는 과감하게 생략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뭐 정신통일 한다고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만 그거에서 정신통일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온 스트레칭을 하잖아요. 그 PT 체조가 스트레칭이죠, 원래는. 그래서 스트레칭의 느낌이 거의 없었는데 어쨌든 스트레칭해서 핵심 습관을 어느 정도 했고 디바이커, 요거 지식 경영 때 나옵니다만 뉴스, 필독서 얼마나 읽었는지 체크하고 계기판 점검하고 이전의 나 어떤 모습이었고 3개월을 통해서 성장한 내가 되었다. 이렇게 발표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가인지 캠퍼스에서 자기성장 PT 검색하시면 여러 샘플들이 나오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는 참 요거 쉽지 않습니다만 인재라고 전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이제 채용할 때 아리까리 해요. 채용할 때 면접 봤는데 아리까리 해요. 그래서 일단 뽑아보고 수습기간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확인합시다.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경우 그러면 어때요? 벌써 이 사람이 지금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뽑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 퇴사할 것 같아. 이 사람 잘릴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거 자체가 튜터나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헤어지게 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만두겠다. 역시 내가 잘 봤어.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작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오래 함께 일할 인재라고 전제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과 함께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습 중인 직원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수습 중인 직원도 3개월 이내에는요, 3개월 이내에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약간 뭐 면접 볼 때 좀 걸쳐놓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아직 합격 통지가 오지 않은, 거기가 합격했다 그러면 언제든지 좀 가고 싶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입 직원에게도 회사는 선택할 거냐 말 거냐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습 기간은 상호 데이트의 기간이에요. 약혼의 기간이다. 뭐 이렇게 비유하는 분도 계시더군요. 그런 점에서 저는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습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도 개인에 대해서 약간은 좀 검증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개인도 회사에 대해서 검증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회사가 나에 대한 확신을 주지를 않아요. 이게 뭐 업무도 확 주지를 않고 약간 요 정도만 일단 수습기간이니까 요 정도만 좀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회사가 나에 대한 신뢰가 없구나 생각하고 본인도 이제 드릴 말씀을 준비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재라고 전제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 제가 몇 번 피그말리온 효과도 이야기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직 구성원이 지각하는 신뢰의 정도가 높을수록 조직 몰입의 정도는 높아져요. 조직 신뢰와 상사 신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2008년도에 국내 조사입니다. 상사 신뢰와 조직 효과성 행정논총에 나와 있는 김옥윤 님의 자료인 거고요. 보시면 조직 신뢰와 몰입은 상사의 신뢰와 조직 신뢰가 인과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조직 몰입이 오는 거고 조직 몰입을 통해서 참여 행동과 양심 행동과 이타 행동 세 가지가 다 드러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어떤 요소라는 게 있어요. 인격이기 때문에 그 요소가 어떤 부분이 브라이트 사이드, 밝은 점이 회사에 내에서 등장하느냐, 상사가 그를 실제로 신뢰하느냐, 조직이 그를 실제로 신뢰해주는 행동들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개인 행동이 조직 몰입으로 직결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수습기간 중인 직원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앞으로 계속 다닐 사람이라는 신뢰. 요게 실제로 그 행동을 가져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재라고 전제하고 시작해야 되지, 잘하나 보자,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신뢰해 드릴 거예요, 이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예, 묶인 것은 먼저 회사가 먼저 풀어야 됩니다. 개인이 먼저 풀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강자가 먼저 푸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튜터를 잘 세우는 거, 중요도로 보면 위부터 아래예요. 튜터를 잘 세우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두 번째, 수습 수료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거, 뭘로요? 사모카드로 제시해 주는 겁니다. 세 번째, 매주 피드백을 명확하게 주는 거예요. 주로 튜터가 합니다. 네 번째, 자기 성장 PT를 함으로써 이 사람이 우리 조직 내에서 명확하게 이제 한 식구가 되었다. 이 사람은 우리 한 식구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는 이 사람과 같이 간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결혼식도 어떻습니까? 결혼식이 일어나면 이제 빼박 결혼식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일가 친척과 내 아는 친구들과 나를 기대했던 수많은 이렇게 감한 고객들에게 나는 이제 품절이다, 손절이다, 나한테 관심 두지 말아라. 요게 결혼식이잖아요. 저 기독교 신앙입니다만 기독교 신앙을 갖는 행위도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이렇게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마음으로 갖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뭐예요? 천주교도 그렇죠. 뭐래요? 세례식을 하죠. 세례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 그게 뭡니까? 이게 결혼식과 똑같아요. 이 사람은 이제 기독교인으로 살기로 했으니까, 딴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이제 기독교인이에요. 하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도 목사님들이 들으시면, 이게 또 누가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자기성장 PT가 그런 개념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가 진짜 완전히 한 식구가 됐어요. 라고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다른 동료들에게. 그런 개념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재라고 전제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조직 내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 5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필독 영상이 있습니다. 가인즈 캠퍼스 안에 이 주제에 관련된 영상이 몇 개 있습니다만 수습기간은 회사 내에서 입사해서 부스팅 기간이 돼야 된다라는 관점. 본과 특강입니다. 경력과 신입 직원, 수습은 부스팅 기간이 되어야 한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 수습 기간 어떻게 보내세요? 이게 4개월 전인데 제 목소리가 좀 가라앉아 있네요. 자, 추천 영상 클립 목록 여기까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가 관점에서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벙커 특강에서 말씀드린 것은 발전, 성장 관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이 영상 들어가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인지 소식 전해드려야죠. 오늘 발행된 클래스가 하나 있습니다. 하반기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갖고 계세요? 20분 만에 4가지 전략을 세워 가십시오. 그래서 고객 투시경, 프로덕트 인, 마켓 아웃, 브랜드 자산 피라미드, 이익 모델 4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아침 경영 벙커 할 때 우리 한결연구원의 3분 경영 용어 사전, 요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만 가인지 캠퍼스에서는 클래스로 계속 발행되고 있으니까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도 김경민의 경영벙커 7시 반에 계속됩니다. 오늘 인스타 라이브로 참여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자, 저는 벌써 3년 차가 됐죠. 됐는데 내일은 회의 때 너네가 말 안 하니까 대표인 내가 말하지. 심리적 안정감과 DDD 회의록 이야기, 미팅을 어떻게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내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지 TV를 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경영 인사이트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인지 캠퍼스를 도입하시면 전 직원과 함께 영상 강의와 파일 다운로드로 실력을 올려가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